네, 2024년 8월 4일 한밤중입니다. 이정훈입니다. 파리 올림픽에 열기가 뜨겼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단일대 3관왕이 탄생했습니다. 남자 양궁에서. 그런데 이 3관왕은 지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2개 땄길래 도합 5개의 금메달을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올림피안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개의 금메달을 연이어 받은 사람은 있지만 5개를 받은 사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 5관왕보다 더한 스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나치도 아닌데 어떻게 90%에 가까운 득표율이 나올까요? 이야,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내부에서 독재가 일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175석, 과반수가 넘죠. 그리고 기타 야당을 더해서 192석, 야권이 훨씬 더 많은 구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독재가 되고 있는데 이 국내 정치에 이어서 민주당 정치도 독재로 흐르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오늘 8월 4일 광주 전남 경선이 있었는데 민주당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83.61, 전남에서 82.48%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이제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이렇게 4군데를 빼고 다 했습니다. 이 4군데가 전국 권리당원의 한 40%가 있기 때문에 60% 정도 이제 개표가 됐다고 보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60% 개표를 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이 무려 얼마인가요? 86.97%, 거의 90%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이 11.49%, 간신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거칠게 잡아도 8배 가까이 이재명 후보가 많이 득표했기 때문에 남은 4곳에서 40%의 투표를 하더라도 이재명 압승은 무조건 확실합니다. 물론 마지막 날 대의원 온라인 투표, 그 다음 일반 여론조사를 하지만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단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날 8월 4일 파리 앵발리드는 제가 2번인가 3번 가봤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이죠. 프랑스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현대는 아니고요. 과거에 썼던 전쟁 무기를 전시한 곳입니다. 굉장히 넓죠. 옛날에 거기가 사관학교 자리였다고 하던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청동기로 만든 포, 불랑기포.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가 불랑기포를 썼다고 하는데 불랑기가 프랑스에서 온 말이죠. 프랑스를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불랑기가 됐고 우리는 그런 포를 사용했는데 화약을 먼저 만든 거는 중국이었죠. 중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꽝꽝 터트리고 대나무 통 속에 넣어서 대나무에서 빵 터트려서 대나무를 쪼개는 폭죽으로 썼는데 이걸 갖고 가서 무기로 만든 건 유럽이었죠. 근데 이걸 쾅 쏠 때 이 압력 때문에 쇠로 포를 만들면 포가 무쇠니까 쪼개집니다. 근데 청동으로 만들면 안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앵발리드에 가면 이런 청동기 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나폴레옹 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앵발리드에서 양궁 시합이 계속 열렸고 이 5개의 시합 모두 한국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5번 애국가가 울려서 죽어있는 나폴레옹도 애국가를 따라 부르겠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메달 5개를 한국이 가져왔는데 이 중에 3개를 김우진 남자 선수가 받았어요. 김 선수가 받은 금메달 중에 하나는 개인전이고 하나는 남자 단체전, 하나는 남녀 혼성전이니까 그가 5개를 가졌다고 해서 한국 선수들이
덜 가져간 건 아니죠. 단체전이나 혼성전에서 참여했던 선수는 모두 금메달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김우진 선수가요, 한국 킬러로 불린 앨리슨 선수하고 막판에 결승전을 했는데 5세트까지 갔는데 점수가 5대5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슛오프, 마지막 한 방 쏘는 걸 했습니다. 둘 다 10점을 쐈는데 참,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중앙에서부터 거리를 쟀습니다. 김우준은 55.8mm, 앨리스는 60.7mm, 4.9mm 차이로 더 중앙에 가까워서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치열한 승부였죠. 네. 이렇게 치열하게 해서 5관왕이 되고 3관왕이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압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미 이러한 민주당은 국회에서 175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도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다른 야당에 참여하면 뭐 100%고요. 단 하나 못하는 게 탄핵을 못합니다. 탄핵을 하려면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9명 이상의 이반표가 나와야 돼요. 9석이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5석만 더 먹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수 있죠. 민주당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공화정이 만들어지면서요, 오랫동안 유럽에서 왕정, 군주정을 하다가 군주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공화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주정의 전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군주는 그대로 두고 이 국민들의 대표, 시민들의 대표로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사람들의 대표가 행정부로 가서 행정부를 이끌고, 군주는 그냥 국가의 원수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입헌 군주정 또는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당은 계속 행정부를 이끌 수 있죠. 과거 이제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서독 콜 총리는 무려 18년간 총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끌었던 기민당 세력이 계속해서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원 내각제나 입헌 군주정을 하는 나라에서는 가끔씩은 이제 국회하고 행정부가 충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확실한 일당이 없어서 일당이 제3당하고 연립을 하거나, 그렇게 경우는 비교적 안정한데, 어떤 경우는 2당이 3당하고 연합을 해서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히려 1당을 누르고 정부를 이끌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쥐었던 게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입니다. 나치는 총선에서 1등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총리가 됐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1당하고 마찰이 커져갖고 하다 보면은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서로 안 맞으니까 행정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해서 한번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맞춰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를 이끄는 윤석열 정부하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지금 계속 충돌이, 정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큰 문제점이 이 당의 당대표를 두다 보니까 이게 참 모순이 됐어요. 과거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대통령이 여당의 대표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언젠가부터 이 대통령하고 당대표를, 여당 대표를 분리하다 보니까 누가 당을 이끄느냐, 당대표가 이끄느냐, 대통령이 이끄느냐가 싸움이 자꾸 벌어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과 정은 이제 대통령실을 얘기하죠. 당정 관계를 수평으로 가겠다, 대등하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당은 자기가 이끌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무슨 당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당도 필요가 없지. 미국에서 여당이 있죠.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여당이 있는데 여당 대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국회에서 힘을 쓰는 사람은 하원 의장 뭐 이렇게 나오죠. 무슨 뭐 당대표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대통령제를 하면서 이 당대표를 두고, 또 당대표가 당의 공천권을 장악한데, 이 공천권을 장악하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국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당에서 공천을 한 사람을 대표를 하는 게 참 웃기죠? 상당히 독재적인데, 이러한 요소는 민주당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서는
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국힘당에서 뭐 쉽게 과반을 돌파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독주는 좀 심합니다. 국힘당에서는 야권이 된 친윤 세력이 한동훈 세력을 견제할 수라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11%를 얻었기 때문에 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독재입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 체제는, 정치 체제는 이 50헌법, 60헌법 체제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러한 체제 속에서 오히려 독재를 강화한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독재를 하게 된 민주당의 대표는 자범이죠. 11개 법률 위반으로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참 이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게 히틀러가 출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민주당이 정상화되려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이 김우진 선수가 슈더프까지 가면서 4.6mm 차이로 우승하는 그런 극적인 게 있어야 서로 견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 압도적인 승리니까 당대표 선거 이후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체제를 공고하다고 방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그리고 공천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공천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점점 멀어지죠.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 해체 운동을 하고 또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는데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다시 총선을 해야 된다. 청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하자고 만든 60헌법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 파리올림픽보다 재미없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 한 5위, 6위 올림픽 성적을 거둘 때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독재가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의 계절로 돌아가겠죠. 올림픽 언제 했냐고 다 잊어먹고 또 치열하게 여야가 싸우고 지금 뭐 민생 법안은 뭐 다 잊어먹고 오로지 민주당에서는 다수를 이용해서 윤석열 탄핵 특검으로 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리올림픽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올림픽을 즐기면서 올림픽 이후에 다가올 이재명 독재, 민주당 독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독재는 그리고 잡범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세상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